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 제목으로 잡아본 건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윤리, 그리고 학습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수학, 알고리즘 이런 게 제 전공 과목이었어요. 근데 수학이랑 과학,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학 문제나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관점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수학이랑 알고리즘이라는 게 워낙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는 내가 로봇을 만들었어.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이런 것처럼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또 제가 원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좀 잡다하게 많이 본 편이에요. 특히 과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과학을 하셨나 뒷조사도 해보고 덕질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얻었던 잡다한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인문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나름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게 좀 늦네. 자, 일단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일단 태어났고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 어떤 삶의 목적,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은 여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사실 과학이 숨어 있어요. 특히 수학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칙연산, 그리고 기하,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특히 모르겠어요. 수학 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배우진 않지만 실제로 나와서 일상생활에 쓸 때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확률이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다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무엇이냐고, 개인적으로 수학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림균 님이 저한테 답을 주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논의 역설. 왜냐하면 그거는 무한하게 끝나지 않으니까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지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을 통해 가지고 앞에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사춘기, 여러분들은 다 사춘기라는 걸 뭐 알지 안 알지, 뭐 어른들이 사춘기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신경질 나고 재미있을 때도 많고 그렇죠. 그 사춘기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기 전에 이 노너의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같이 보고 싶어요. 때때로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않겠는가. 여러분 뭐 배운다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뇌가 행복감을 가장 느낄 때가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나이 많이 먹어서 대학 그 박사 학위도 받고 나중에 스스로 배울 때 느끼게 됐는데 인간의 뇌는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그 도파민이란 화학 물질이 머리에서 나올 때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내가 성장한다는 걸 느낄 때예요.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손자병법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우리 특히 샹하이에서 있는 많은 친구들은 뭐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아권 문화에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었을 확률이 높은데 지피지기면 그러니까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을 해도 위태롭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손자병법에 나와 있어요. 삶을 보는 걸 전쟁으로 비유하는 걸 저는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는 원시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항상 자연의 위험들에 우리를 방어하고 대응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많이 해당이 된다. 이런 비유도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내 주변을 알고 세상을 알고 또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왜냐하면 나도 자연의 일부니까 완전히 자연을 거스르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적어보고 또 이 문장의 관점에서 과학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거는 뭐 세상은 좋아, 세상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 선배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과학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할 거예요. 인성, 좋은 태도,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잡일, 심부름, 사소해 보이는 일, 그 일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일어나면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그러나요? 혹시 안 시키더라도 먼저 시키면은 잘 해주시고 좀 찾아서도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디 가서나. 자, 윤 박사님 여기 퀴즈 1번 나갑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퀴즈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일 것 같아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비행 중에? 내지는 멈추어 있을 때? 언제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가장 안정적인 거는 뭐 뻔하겠지만 두 번째로 다 하셨나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예. 지금 60분 하셨어요. 아, 위에 있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자, 결과 보여드립니다. 예, 비행 중이에요. 75%가 맞추셨는데, 물론 멈춰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죠. 근데 생물로 얘기를 하면 죽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가장 안정적이지만, 우리는 사는 게 본능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비행기는 어쨌든 비행을 위해서 그때 가장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고 있을 때 이게 땅에 있다가 날아가고 있거나 날아간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변화할 때가 가장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할 때가 사실은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좀 느려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기류를 어떤 자연의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듬을 여러분이 잘 타고 있을 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특히 독일이나 모르겠어요. 몽고에서 온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나 몽고에서는 승마를 배우기가 쉬운 편이죠.
말을 타고 갤럽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이랑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탈 때가 가장 기분이 뭐라 해야지 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달리고 있을 때 그 어떤 조화로운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파도 타기 할 때도 그렇고 그 자연의 리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타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어떤 렌즈, 안경 그것들이 과학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의 기본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기본은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단지 계산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나중에 다른 어떤 사례도 몇 가지는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다음에 보통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래요. 막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다가 어떨 때는 진짜 너무 재미있다가 사는 게 재밌고 막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 다 느낄 텐데 그런 게 원래 심한 그런 변화기가 원래 그렇게 돼요. 캘리브레이션이 어떤 거냐 하면 혹시 아는지 모르겠 이거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갈게요. 어떤 저울이나 어떤 기계를 봤을 때 이 기계가 정확하게 눈금의 사실에 따라서 눈금을 보여주는지 알기 위해서 0도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0도를 기준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1kg를 올렸을 때 이게 정말 1kg를 되는지 뭐 몇 개까지 이 기계가 제일 작동을 잘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가장 무거운 것도 한번 올려보겠죠. 그래서 보통 기계를 먼저 만들 때는 얘가 우리가 허락하는 우리가 원래 만들기로 한 거에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얘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하면서 이렇게 눈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래요. 옛날에 선생님 한국 살 때 아파트에 방식을 바꾼 적이 있는데 그 난방 방식을 바꾸고 나서 한번 그 경비실에서 방송이 나와서 그 온도를 최대로 세게 한번 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작동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아주 빠르게 한번 달려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보고 거기에 엔진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이 확 나왔다가 별거 아니니래. 또 아닐 때는 엄청나게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 코르티솔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그 화학물질이 나왔다가 여러분의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좀 더 슬픈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유명해져서 너무 행복한 거를 갑자기 만나거나 후에 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더 지혜롭게 한번 힘든 것도 겪어보고 아주 좋은 감정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겪어놓는 게 옆에 누군가가 기댈 보호자나 다른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겪어놓는 게 여러분 나중에 삶을 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전쟁을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사냥이나 뭐 정글에 가서 맹수랑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걸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고전을 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영화나 좋은 영화나 왜냐하면 좋은 문학, 좋은 영화들은 사실 인간 세계에 많이 일어나지만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둡거나 좀 모순되거나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좋게 되는 것들은 뭐 보통 영화나 만화 영화나 그냥 항상 많이 보는데 좀 어두운 면들 이런 거는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을 것을 저는 강하게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고력이랑 삶을 살아갈 때의 기본 체력을 훈련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 기복이 왜 높낮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책, 이 뭐 도덕경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텍스트예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것에 대한 이 기본이 되는 이 구절이 사실 여기에서 나와요. 없다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개념이 있는 거고 어렵다는 건 쉽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걸 맞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개를 대봐야 짧은 게 있으니까 이건 길다고 할 수 있고 높고 낮음도 그렇고 아름다운 소리 도미솔 이런 거랑 그냥 아 하는 이런 소리랑 그 두 개가 존재해야지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그냥 소리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얘기도 서로 간의 상관관계인 거지 절대적으로 뭐 하나 딱 놓고 이게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도덕경은 한번 읽어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여기 있는 것들도 한번 유튜브에는 나와 있을 테니까 이 조승현 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관점들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어떤 그런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실력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물론 인성, 발음, 태도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수학이나 내 기술이 좋다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가장 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근본적이라 그래야 될까? 좀 그냥 기술보다 높은 단계의 어떤 능력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이나 사물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게 수학 쪽에서도 그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틀리거든요. 그럼 물리도 마찬가지고 이론 쪽은 당연히 그렇고 공학 쪽도 그렇고 뭐 이 예술 쪽도 그렇고 사실 나중에 다 뒤로 따지고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게 큰 업적인가 아닌가는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는가 그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봐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그 큰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복잡계라는 콤플렉스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특히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분야는 그닥 많이 알려진 건 없는데 워낙에 인간 세상에 보이는 인간과 자연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디테일한 세부상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장식적인 것을 다 벗기고 나면 남는 그 뼈다귀가 이런 그래프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짓수가 아주 많죠. 생물만 해도 진짜 막 지금 전체 종의 세는 모르겠지만 내가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다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런 상관관계로 물릴 거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터넷 웹페이지를 봐도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얘네들이 다행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수학자,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좀 알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몇
개 노드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컴플렉스 네트워크, 특히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도에서 축적을 쓸 때 이게 10만 분의 1인지 100만 분의 1인지 우리 도시에서 내 집이 이렇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 전체에서는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보는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얘가 요 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들어가도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스케일 프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허브라고 불리는 얘네들이 몇 개의 노드에 연결이 돼 있을까 이거를 다 세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알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몇 노드의 연결된 숫자 이것들을 가장 많은 애들은 당연히 숫자가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선 부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다수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소수고 친구가 그냥 보통 몇 명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근데 여기에다 로그라는 거 씌워보면 이거는 이게 모양이 별로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서 로그라는 거 씌워보면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순하게 직선으로 나와요. 로그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파워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허브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몰려있는 사람들은 몇 명한테만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인간관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이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이 위에다 여러 가지 우리 연산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무슨 타격이 가해지고 이랬을 때도 요 허브들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요 허브들은 요 관계들은 사실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지 이 커넥션이 이 연결이 항상 돼 있거든요.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끊어지기 쉽고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면 끊어지기 쉬워요. 근데 단지 이제 이 주고받는다는 게 뭐 돈이나 물질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키우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성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 되니까 자, 이걸 보고 또 하나의 피드백은 로그라는 개념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수의 역연산. 내가 여기서 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지수라는 거는 10의 5승에서 봤을 때 요 5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로그 10의 5승은 5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개념은 그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주 관측에서도 단위가 너무 커서 근데 우주로 가면은 사실 물론 로그가 우주 쪽에서 잘 쓰이기는 하겠지만 지구상에도 로그가 특히 뭐 알고리즘 요새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하는데 충분히 많아요. 이 로그가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 얘가 좀 느려요. 오케이. 자, 제가 이거 틀렸습니다. 철자가 틀렸어요. 파레토 더블 T가 아니라 T 하나예요. 파레토 러라는 게 대충 우리는 80, 20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80,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거를 봤을 때
이게 2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충분히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파레토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에서는 대충 80, 20의 어떤 비율이 나왔는데 어떤 회사에서 20%가 하는 사람이 최종 결과에 80%의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의 경우에 리절트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니까 그다음 나머지 80%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수익의 20%를 하더라. 굉장히 좀 불공평하죠. 이게 최상이 20%가 근데 지금 사실 어떤 내가 너무 부자 얘기, 빈부 차이 얘기를 하면 근데 좀 그런 쓰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상위 20%가 가지는 부가 전체 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래 좀 많이 차지를 해요. 이건 어느 시대나 누가 되나. 근데 그게 이제 비율이 잘 맞아야지 안 그러면 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꿀벌들을 봐도 꿀벌이나 개미들을 봐도 항상 상당히 다수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쟤는 뭐 일 안 하는데 나는 굉장히 억울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돌아가면서 그 일하는 2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을성을 보시고 잘 보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할 수 있을 땐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항상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대 20 물론 이제 아이스벌 빙산의 경우에는 이게 퍼센티지가 더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이용하는데 그 컨텍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당장 나오지는 않아요. 그 실력이. 그리고 뭐 학교에서 1등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학교에 1등을 해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만큼의 성적만큼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뭔가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는 어떤 화려한 일, 찬란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봉준호 감독님의 이번에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이만큼은 보이지 않는 그 수면 밑에 일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 그 봉준호 감독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도왔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회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참을성 있게 자기 실력을 기르시는 걸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 잡일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구구단 같은 거죠. 이런 게 기본적인 연산 누구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하지 못하면 그 위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구구단이 없으면 컴퓨터도 없어요. 컴퓨터 없으면 우리 이런 얘기도 못하고 카메라도 없고 정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화학 중에서 화학 기호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보면 돼요. 나중에 뭔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릴 거예요. 팁을 드릴 거예요. 긴 나눗셈 쓸모는 보통 때는 없어요. 근데 바로 긴 나눗셈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만 아주 exact computation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 쪽에. 저는 사실 어디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수학 정도 가지고는 괜찮지만 어떤 우리 컴퓨터로 하는 연산 중에 답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 나눗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긴 나눗셈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좀 틀린 경우가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엔 정밀 기계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필요하진 않아요.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최근담의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작은 일이어도 허술하지 않고 남이 안 보는 데서라도 속이거나 숨지 않고 실패했다 그래도
나태하거나 거칠어지지 않는 사람이면 진짜 영웅이다 라고 책임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전 사소한 일, 여러분 일어나서 이불 개고 침대 정리하고 매일 자기 장 청소하고 가방 정리하고, 선생님도 다 잘은 못해요. 건강한 음식 먹고 설거지 할 거 도와드리고,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력서나 뭐 누구한테 저 상 뭐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을 위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웅이 돼요.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패턴을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프랙탈, 셀프 시밀러리티, 자기 유사성이라고 불리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얘네들도 그렇고 이 해안선들도 보면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확대를 쭉 해서 놓고 보면 이런 특징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특징이, 사실 이게 해안인지 강의 어떤 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지는 어떤 내과의 어떤 선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정말 자연에서 많이 나와요. 불꽃, 이거 뭐 브로콜리에도 있고, 이거는 내가 무슨 식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물 이파리 이렇게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패턴도 보죠. 웃기는 게 의학에도 나와요. 한의학에서 이 침을 놓는 곳은 대부분 허브예요. 중요한데 거기에 신경이 모여서 여기만 자극을 주면 나머지의 그 자극들이 연관이 돼서 뭔가 이렇게 근육들을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주는 그런 부분들. 전체 몸에 그 경락이라는 게 있는데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어요 라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걷고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지는 게 중요합니다. 뇌에 좋아요, 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귀에도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귀 이침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도 있어서 귀도 많이 만져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프랙탈 자기 유사성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었고, 이것들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도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wait. 제가 여기에서 아까 여기 일찍 오셨던 분들은 들었을 텐데, 윤성호 박사님이 들려준 그쪽에, 제가 나중에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BTS, 그러니까 그 미술이나 아트 쪽에 그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뭐 기생충이나 뭐 BTS의 뒤에, 그러니까 제 과학 용어가 들어간 그런 거를 보면 134340 플루토, 명왕성 부른 그 노래하고 뭐 DNA나 싱귤레러티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비디오나 안무나 이런 거를 봐도 거기에 나오는 특징들을, 그 프랙탈 패턴을 잘 이용을 해요.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노래가 전달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시각적으로도 보여지고 색깔로도 보여지고 동작도 보여지고 그 리듬도 보여지고, 여러분은 그래서 설득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설득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특성이 뭐가 있냐면 매튜스 러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 뭐 이렇게 달란트 하나를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뭐 땅에 묻었다, 이 게으른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조금 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번 10달란트를 20달란트로 만든 그 가장 부자한테 주어라, 이런 무화가 나와요. 그걸 따라서 한 얘기인데,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딱 들으면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좀 냉정하게 우리는 이게 뭐 불쌍하고 이런 감정은 약간 좀 거두시고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원래
어떤 그래프상으로 보면 보이는 데는 다 모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어져요. 유유상종. 한번 뭔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책을 읽거나 누가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다시 지식으로 잘 달라붙고, 원래 잘 모르고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되면 다 까먹고 또 더 몰라져요. 친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또 사람들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친구가 더 많아지고, 친구 없는 사람들은 뭐 시간 가다 보면 좀 틀어지는 일도 있을 거고 계속 친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얘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는 아니고 어떤 병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퍼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는 이 퍼지는 이 관계 같은 거를 보고 이 시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떻게 돼서 얘가 죽고 어떻게 돼서 제가 죽고, 내지는 뭐 얘가 구글이라면 여기 있는 게 뭐 서치 엔진이나 어떤 포털에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내지는 슈퍼마켓이나 어느 브랜드를 쓴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어떤 거를 브랜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만 사람들이 사다 보면 난 뭐 애플이 좋아, 나는 삼성이 좋아, 뭐 이래가지고 여기만 사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른 작은 애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들지도 못하고 팔리지 않으니까 또 돈을 못 벌어서 다시 개발 투자를 못하고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 조금씩 다 죽어가고, 얘가 죽으니까 이 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에이 얘가 없으면 큰 거 붙어야지 뭐 이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없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면 이게 독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얘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얘만 쓰게 되냐? 어쩌면 가격을 확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하지 못했을 때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기종을 다 망쳐버렸다, 이러면 전멸인 거죠. 그래서 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생물학적으로도 그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보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놓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적어도 늦게 생기도록 좀 더 이게 사실 노화 과정인데, 노화라든가 뭐 왕조가 망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이런 것들을 잘 바꾸려는 게 알고리즘이고, 우리 사회에선 정치 활동이라고 불려요.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거를 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은 그거 빨리 시작하죠.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환경 문제도 이걸로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다 쓰고 쓰레기만 뱉는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다른 동물들한테는 먹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럼 나중에 인간도 죽어요. 자,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방법도 있어요. 배달을 덜 시킬 수도 있지만 내 편의성을 희생하지 않고 얘네들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생각하는 것도 과학이에요. 이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리컵이라는 거 독일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텀블러 그 컵 1유로 내고 쓴 다음에 마시고 갖다 주고 펀드처럼 그 1유로 다시 받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좋은 습관. 윤 박사님, 이제 끝낼까요? 예, 근데 계속 하세요. 하시던 거는 좀 약간 늦어지더라도 네, 내용이 알겠습니다. 유익하니까 계속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 번 하는데 일단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습관에 대한 과학적인 메타포, 비유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작게 시작을 하세요. 여기에서 뭔가 작은 것들을 이렇게 뻗쳐 나가려면 여기저기서 여기에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리고 근데 자잘한 걸로 매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시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잘 주는 게 지금 시대에 두 개가 선생님 생각하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BTS였고 나머지 하나가 코로나예요. 보통 이 코로나 같은 병은 이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에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모든 정부에서 돈을 엄청 들여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BTS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걸 이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는데 BTS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BTS라고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 빙상의 5%고 그 밑에 있는 빅히트나 뭐 아미 같은 그런 팬덤이 하는 그 많은 90% 이상의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가사적인 면, 정신건강 면, 또 예술적인 면, 뭐 예를 들어서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 여러 국적의 사람들한테 좋을 만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찔끔 건드리고 저기도 찔끔 건드리고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나타난 케이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서 그냥 누가 뭐 이거는 막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내지 나는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내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다든가 그럼 뭐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움직이는 것도 좀 줄이고 그거를 위해서 생각하고 뭐 이 환경을 좀 바꿔놓는다든가 장 보는 패턴도 바꿔야 되고 뭐 돈을 좀 쓰는 거를 다르게 해본다든가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같이 이것저것 근데 작게 그냥 한꺼번에 확 크게 바꾸려고 그러면 나 갑자기 내일부터 10kg씩 뛸 거야 이러면 안 하죠. 작심삼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삶에서 실험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DNA 이 이중 나선 만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색깔은 원래 화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원소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 원색으로 써요. 거기에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뮤직비디오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여기 그 DNA 맨 처음에 휘파람 소리 나올 때 그 음악적인 것도 있는데 휘파람 소리 나올 때 그 전국 멤버 옆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자식들이 사실 DNA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 20가지가 있는데 걔네들 분자식이랑 몇 가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singularity. 과학적인 단어가 붙은 대중 문화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어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 singularity라는 거는 원래 수학적으로는 물론 문학적인 다른 것도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봤을 때는 값을 특정할 수 없는 어떤 함수가 갑자기 폭발을 하거나 밑으로 가서 값이 정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x 나누기 y를 할 때 y가 0으로 근접하면 값이 정말 이렇게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싱귤레러티라 그래요. 어떤 중력장 방정식에서 상대성 이론 쪽의 중력장 방정식에서 싱귤레러티를 놓고 보면 그게 블랙홀로 나가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거고. 자, 이제 대충 나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건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 뭐 계급간 어쩌고 이거를 계단으로 보여주고 심지어 테이블도 계단 모양이에요.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음악도 보면 바로크 쪽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모르겠어요. 몇 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나이가 돼서 볼 수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보세요. 전체 주제를 이런 프랙탈처럼 작은 패턴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서 그런 장치들이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 주제를 잘 전달하게끔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할게요. 한 분야의 지식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돼요. 제 한 예로 치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과잉 진료를 안 하는 분을 맞는 법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팁.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몰입이라는 거를 강추하는데 강력히 추천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황농문 몰입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비디오들이 많아요. 한번 얘기를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좀 청소년 한 15세 이상 되면은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 시간 없어서 얘기 못 드리고 한 문제 답 보지 말고 5분만 계속 문제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5분이 되면 그 다음 10분, 30분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내 실력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에도 나오고 그 강연 중에도 나와요. 심지어 청소년 분들도 나오고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몰입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럴 정도로 행복해요. 자, 여러분에 대해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런 걸로 굉장히 우울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마이클 패러데이, 라이트 형제, 이분 원래 자전거 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패러데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수학 못해요. 이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언어를 혼자서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수학을 못해요. 그런데 전자기장이란 개념을 상세하게 얘기했고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해준 그 양쪽의 두뇌가 발달하신 맥스웰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앨런 튜링 이 얘기도 정말 근데 시간이 없어서 거미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멘델레예프라는 이 주기율표를 만드신 그 러시아 과학자도 보면 사실 이건 제가 수학자 눈으로 보면 이건 화학으로 한 수학이에요.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낸 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르누아 만델브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수학 잘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자, 물리에서 전기장애인 파트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몰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새가 가장 높이 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정말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바람을 잘 만나는 새가 가장 높이 납니다. 그리고 꼭 새일 필요도 없어요. 거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기본 실력은 있어야 돼요. 기본 실력이 있는 새는 항상 잘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그런데 운을 잘 타면, 바람을 잘 만나면 정말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높이 날지는 못했다고 슬퍼하진 않기 바래요. 이 얘기부들은 저희 양자역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 하시는 물리학자분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확률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패러데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뉴턴 역학이 바뀌었어요. 그 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대충 맞지만 정확한 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이 바꾸지 않은 식이 전자기장 그 식이에요.
그 식은 패러데이가 했고 막스웰이 그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양자역학 어렵고 얘네들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사실 좀 이게 쉽지 않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과학적,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불확실한 거 원래 많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중 슬릿이 양자역학을 시작하게 된, 양자물리를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신비한 쪽으로 뭐 긍정적인 생각하고 뭐 이런 성공 스토리 이런 데도 양자역학 많이 이용하는데 그건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그거 꼭 과학적으로 증명된, 네, 틀렸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건 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Don't be carried away. 그쪽으로 너무 나가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캘리브레이션 중이에요. 여러분은 변화하는 중이에요. 원래 불안해요. 나중에 살다 보면 어른들도 변화를 경험할 때, 큰 성장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 사춘기를 잘 겪어내시면 그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게 선형이 아니에요. 계단식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여러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못 푸는 문제들은 이제 뭐 AI나 좀 다른 방법들을 해서 뭔가 문제를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이 원자 폭탄 어떤 것도 이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한 번에 딱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거는 착한 거, 저거는 나쁜 거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그런 문제를 가면 양자역학처럼 이게 좀 아리까리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고 보는 시선을 높이고 관점을 다양하게 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수리 철학자가 만든 얘기한 논리 철학 논고죠. 논리 철학 논고인가?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얘기예요. 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ss man schweigen. 침묵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지를 위해서 수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원이 있는 거고 그 고차원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고차원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도구는 대수예요. 수학에서는. 근데 이게 정량화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데 허수, 그걸 complex number라고도 해요. 그 뭐 1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complex number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고등학교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몇 가지 과학 개념들은.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은 항상 있고 사람들은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른들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줄 수 있죠. 이 길로 갔더니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뭐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입니다.